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말 추웠죠? 오늘도 추워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도 춥고요. 시베리아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 PD의 마음도 얼어붙고 있잖아. 저는 따뜻합니다. 아, 그런가요? 따뜻하게 입고 와가지고요. 아하. 그리고 또 저희 이 독립 공간이 독립 히터가 있잖아요 또. 아하.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춥지 않은데 마음은 조금 추워요. 그래서 추운 마음을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녹여주십사 이런 부탁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셨는데 제가 안 춥다고 얘기해서 이를 어쩐다.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아, 손발이. 제가 좀 솔직하죠.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다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낙전 수입 비슷하게 팟빵 플랫폼에서 나오는 캐시 있잖아요. 네. 낙캐시 수입 이거를 저희 방송에 그냥 버려주십사 이런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오늘부터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요, 애청자 여러분들은요, 동일한 방송이 2개 올라갈 겁니다. 하나는 유료, 하나는 무료. 근데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건 없고요. 네. 다만 유료 방송에 들어가시면 쌓였던 캐시를 저희한테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 2개 다 들어주셔도 좋고요. 뭐 시간이 없으시다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 캐시 없는데 이런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료 방송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거 없으니까요. 그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료 방송을 계속 들으면 캐시가 저절로 쌓이잖아요. 그렇죠. 뭐 따로 돈을 내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저절로 쌓이는 거, 그거를 낙캐시 방송에 뿌려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준 캐시는요, 그거의 절반은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니까요. 지난번처럼 기부한 다음에 저희가 기부 영수증도 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면 기부금도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요, 저희 게시판에 레베카 번치 대화명 쓰신 분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12월 5일 미니멀리즘 관련 방송을 듣고 댓글을 남겨봅니다. 여러 행사를 다니시면서 받아와 쌓여있는 에코백 저도 많은데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사용처를 발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유조씨가 제주도에서 책방을 새로 개업했는데요. 책방을 찾아와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비닐봉지 대신 기부받은 에코백을 직접 골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에코백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유조씨가 직접 읽으셨던 헌책을 보내주신다고 하고요. 경불진의 두 PD님들도, 경불진 애청자분들도 책을 좋아하시는 만큼 알려드리고 싶었답니다. 저도 오늘 수북히 쌓인 에코백을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제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분께 선택받을 수 있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하고 무슨 책이 올지 설레어서 기다리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댓글을 남기려고 들어왔다가 옵션비 이벤트 당첨된 걸 또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미 구매하고 즐겨 찾는 도서관마다 신청해 놓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책은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해요. 미래엔 출판사 책도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네. 마침 오늘 미래엔에서 또 야심작이 나왔더라고요. 뭔가요? 알랭드 보통 한국에서 인기 많은 작가잖아요. 그렇죠. 특별 아니고 보통. 예, 재밌네. 알랭드 보통 씨가 하는 인생학교. 요게 있는데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책을 내거든요. 아하. 이번 버전은 미래엔에서 출판권을 딱 오셨나 봐요. 그렇군요. 예, 오늘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총 4권이에요, 근데. 4권. 너무 많다. 예, 이게 주제가 이제 4개이기 때문에 예. 각 주제에 맞게끔 책이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박세환님, 100년 만에 책을 10권 사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이 책도 샀습니다 하고서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사진을 또 올려주셨어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젊으실 것 같은데 100년 만에 책을 사셨대요. 네. 나이가 100세가 되셨나 봐요. 그러면 10년에 한 권이잖아요. 예, 아무튼 저희 책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이런 뜨거운 관심을 받아야 될 곳이 있죠.
그렇죠. 공익제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의 관심과 실천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공익제보자와 같은 편에 서 주세요.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벌써 참여를 했고요. 저희 많은 애청자분들도 참여를 해주셨죠. 네, 저희가 참여한 지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수증을 올려놨었잖아요. 그 사진이 지금 댓글에 5번인가 6번 페이지까지 밀려 있어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만큼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다는 얘기겠죠. 아니 근데 거기서 또 안타까운 점이 있잖아요. 저희가 인세를 빨리 기부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인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책이 안 팔려가지고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김우중 회장, 이분 기억나세요? 아, 진짜 추억의 이름 아닙니까? 예. 이걸 추억이라고 얘기하기엔 참 뭐하지만요. 세상은 넓고 도망갈 데는 많다. 아, 그렇죠. 예, 원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은 넓은데 숨어 있을 곳도 많다. 그러니까요. 베트남 어디 막 숨어 있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 숨어 계시나요? 알 수가 없죠. 자, 근데 이분이 예전에 대우그룹 회장 아닙니까? 그렇죠.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회장 빅4 중에 한 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국세청이 밝혔어요. 이분이 지금 세금을 내야 하는데 미처 안 낸 세금이 369억 원이다. 세금을? 네, 그래서 상습 고액 체납자 리스트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알려왔어요. 이야하.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요 21,403명 이 명단을 국세청이 공개한 건데요.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국세청이. 그렇죠. 올해는요 그 기준 금액을 더 낮췄어. 원래는 체납이 3억 원 이상이어야 공개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2억 원 이상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공개 인원이 작년보다 4,700여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아니 이제 조만간 1억으로 낮추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리스트가 꽉 차기 때문에 한동안은 2억 원을 유지할 것 같아요. 이번에 공개된 21,403명 중에 개인은 15,000여 명, 법인은 6,300여 곳이었다고 합니다. 총 체납액이 11조 3,400억 원. 이렇게나 많아요? 전년보다 그래도 8,321억 원 줄었대요. 야하. 체납액 규모는 2억에서 5억 원 구간의 인원이 17,000명 정도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했습니다. 밀린 사람은 2억 원에서 5억 원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체납액은 약 7조 원, 전체의 60%를 차지했네요. 김우중 회장이 상습 고액 체납자 1위겠네요. 1위가 아니더라고. 김우중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누구예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인데요. 이 양반은 447억 원의 상속세를 떼먹고 있대요. 얼마나 효자짓 했길래 이렇게 많이 떼먹었대요? 효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안 내고 있겠죠. 야하. 법인 중에서는요. 건설업체 코레드 하우징이 근로소득세를 526억 원을 미납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김우중 전 회장 다음에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회장도요. 증여세 239억 원을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한때 되게 유명했죠.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아, 리비아에서 뭐 만들겠다 이렇게 설쳤던 사람. 그리고 KBS 아나운서랑 결혼해서 또 화제를 모았었죠. 그랬었죠. 양도소득세 5억 7,500만 원을 안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인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이 세 사람도 증여세 115억 4천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여세가 이렇게나 많아요? 엄청나게 물려받았나 봐요. 와하. 그리고요. 연예인도 있어. 이? 연예인도 있다고요? 이 영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인데 구창모. 아, 예전에 송골매 리더. 예,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을. 이게 희나리거든요. 그랬었죠. 이 희나리를 부른 영화인데 양도소득세 3억 8,700만 원을 안 냈고요. 아하. 탤런트 김혜선 씨 아시죠?
이분도 종합소득세 4억 700만 원을 미납했네요. 야하. 국세청은요, 재산 추적 조사 전담 조직을 통해 체납자 재산 1조 5,752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딱지를 막 붙였다는 얘기겠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티즌 중에 한 분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빌려왔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악질 고액 체납자들은 잡아다가 최저임금으로 중노동을 시켜야 된다. 최저임금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죠. 법을 어긴 사람인데 왜 최저임금 같은 법을 지켜줍니까? 그래야 최저임금이 낮구나 이걸 깨달을 거 아니야. 아니 그것보다 더 낮게 줘도 돼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 거래도 스마트폰으로 한다면서 네. 이러시면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서 친구분들 중에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하는 친구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바일 인터넷 뱅킹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까지 이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ATM으로 직접 가셔서 뽑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DMC 미디어가 발표한 2017년 디지털 소비자와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분석 보고서, 이렇게 긴 이름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디지털 상거래 및 콘텐츠 소비는요 점차 모바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 인터넷 뱅킹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대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뱅킹 이용자는요 2015년만 해도 40.4%에 불과했는데요 2016년 작년이죠 54.2% 늘어났어요. 올해는 얼마가 됐느냐, 무려 69.9%.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 뱅킹을 한다는 거예요. 하긴 저만 해도 ATM을 가는 경우가 2번밖에 없어요. 결혼식,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례식. 아하. 돈 뽑을 때. 그렇죠. 이거를 붙이기는 좀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요즘은 페이로 보내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에서는 페이 보내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모바일 뱅킹이 늘어나니까요. 데스크탑을 이용한 은행 거래, 이거는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6년만 해도 32%였는데 올해는요. 17.4%. 엄청 줄어들었죠. 모바일 성장세는요. 인터넷 쇼핑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이요 45% 전년 대비 2.4%포인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PC를 이용한 인터넷 쇼핑은요 2.4% 감소했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컨텐츠도요 음악은 82.4% 엄청나죠? 그리고 TV도 76.6%, 영화는 70.3%, 도서도 43%.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성별로는요 남성과 여성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영화 컨텐츠 소비는요 남성이 무려 74.1%로 여성의 66.4%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도서 컨텐츠는요 40대가 50%로요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대요. 40대가 책을 많이 읽는군요. 아무튼요, 왜 이렇게 모바일 관련된 컨텐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느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PC로 하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깔라는 게 너무나 많어. 그쵸.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실시간 보안 백신, 통합 프로그램, 이거 깔다 보면 PC가 한번 뻑 나죠? 다시 껐다 켜야 돼.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분명히 깔았는데 나중에 쓸 때 되면 또 깔으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이래서 PC로 이용하려면 너무나 귀찮은데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깔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만 깔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짜증나는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냐 크롬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MS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엣지 있죠. 네. 엣지 있게 안 되더라고. 걔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근데 엣지야. 이게 반어법 아니겠어요? 원래 엣지가 되게 나이스하다, 그렇죠. 멋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어법을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에지예요, 에지.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아주 오랜만에 재밌는 뉴스가 들어왔어요. 뭔가요? 저와 아주 잘 어울리는 뉴스죠. 개그계의 오랜 화두, 이 소식을 오늘 전해드릴까 합니다. 개그계요?
예, 저도 개그계에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개그에 예. 우리 개그맨들이 유행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행어를 그동안은 상업적인 보호, 권리 보호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아하. 그렇잖아요? 이 유행어나 이런 거는 누구나 쓸 수가 있고 특히 기업에서 이거를 마케팅용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에도 원조 이 유행어를 만든 개그맨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뭐 개인적으로 뭐 장기 자랑이나 이런 데 쓰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기업들이 이거를 그냥 너무 꽁꼴로 써먹는다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한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김수미 씨 영화배우 욕 되게 잘하잖아요. 야, 이 샹롱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분이랑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성우가 또 있는 거야. 아하. 그래서 이분이 이 김수미 씨 목소리를 내서 온갖 대리운전 그리고 뭐 보험회사 이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김수미 씨가 야 이 애야 뭐 이렇게 응. 얘기하겠네 그분한테.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근데 우리 개그계의 동료들이 이거를 드디어 해냈어요. 김대희 씨와 김준호 씨 아시죠? 유명하시죠? 예, 이분들이 뭐 개콘의 거의 1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터줏대감이죠. 예, 이분들이 최근에 특허 법률서와 함께 유행어를 소리상표로 등록을 받았어요. 아하. 드디어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가 가능해진 거죠. 예. 소리상표 뭔가 알 것 같은데 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소리에 임자 있어 이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허. 대표적인 게 SKT의 징글 징글이 뭔가요? 띵띵띠리리 아하. 요런 게 소리상표라는 거죠. 아 이게 벌써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SKT 같은 거는 이미 돼 있었는데 개그맨의 유행어는 이게 돼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2012년부터 도입이 됐었는데 유행어만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 이건 너무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유행어가 등록이 됐느냐 4가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준호 씨의 케어해 주잖아 이거. 아, 여자 분장하고 하는 거?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김대희 씨의 밥 먹자. 대화가 필요한가? 거기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 아하. 그리고 또 컬투의 생뚱맞죠? 아, 맞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예,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 그거 한 10년도 더 된 유행어 아니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김준호 씨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테스트 삼아서 우리들의 유행어로 일단 등록을 해봤는데 이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의 따끈따끈한 유행어도 소리상표로 등록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박나래 씨 아시죠? 박나래 유명하죠. 코빅에서 나오는 박나래 씨는 이미 집에 바를 설치하고 부르는 나래바 이걸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아, 이거 본 것 같아요. 나래바를요 문자 상표로 등록을 했대요. 아, 아무나 쓰지 못하게. 그렇죠. 이제 나래바라는 거를 예. 상업적인 용도로 쓰려면 박나래 씨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소리 상표로 등록된 유행어를 이렇게 상업적으로 쓸 때는요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무단 도용을 하면 당연히 이들 개그맨들이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외국은 어떤가 봤더니 얘네들은 역시 앞서가요. 미국 영화 가끔 보면 MGM 사자가 와 그렇게 울죠. 아, 영화 처음 시작할 때 007이었던가? 그것도 이 맞아요. 사자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 사자 울음소리도 심지어 오래전에 등록이 돼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그 사자한테 주나요? MGM한테 가겠죠. 아니, 사자한테 줘야지. 사자가 울었는데. 얘는 뭐 사료 정도는 먹을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해봤던 게임 슈퍼마리오. 여기 보면 마리오가 주먹으로 뿅 치면은 동전 나오죠. 아, 동전 뭐 이렇게 띠릭띠릭띠릭 쏟아지는 거? 네, 그 동전 효과음도요 작년 2월에 소리상표로 출원이 됐다고 합니다. 오, 재밌군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걸 이제서야 보장받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건 모르겠고 밥 먹자 이거는 경상도민들에게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네요. 그럼 경상도민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김대희 씨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우리의 박 PD는
어떤 걸 소리상표로 등록을 해야 될까요? 아, 저는 뭐 지랄 옆차기라든지 지랄도 풍년이네 뭐 이런 거 한번 등록해 볼까요? 그거 좀 많이 밀어야 되겠군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놓쳤던 뉴스였는데 제 페이스북 지인이 야 이런 얘기를 왜 안 해주냐? 경불진에서 이런 얘기는 꼭 해줘야 된다 하고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진이 한 장 있대요. 네. 이게 뭐냐면요. 독립유공자 후손이 올린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요 이 사진을 보더니 다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금은 진짜 이런 데 쓰는 거야. 아까 브리핑에서 얘기했던 그 세금 미납한 사람들 돈 걷어다가 이런 데 쓰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 김우중 아저씨 빨 좀 내요. 그러니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게 올라왔대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이런 제목의 안내문 사진과 함께요 짧은 선명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16년 전 작고한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는 게시자는요 국가보훈처에서 보내준 이 우편물을요 뜯어봤는데 이런 안내문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시자가 공개한 안내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봤더니만요,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8년도부터 보상금을 받지 않은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니 신청해 주십시오, 이런 문구가 들어있었다는 거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상하네요. 독립유공자 후손들인데 보상금을 받지 않는 분이 있다? 아직까지도 그거를 받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요 올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독립유공자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오천을 하면서 500억 원 규모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 신설을 약속하셨잖아요. 이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독립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 이제는 사라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내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도 있대요. 보상금을 받지 않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가구당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활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요 월 46만 8천 원, 70% 이하면 월 33만 5천 원 이렇게 각각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이 1인을 초과할 경우 2분, 3분 뭐 이렇게 계실 경우 1인당 10만 원을 가산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뭐 이것도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이거라도 빨리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 게시자는요. 원래 유족 1인에게 주어지던 것이 손자녀 소득 기준 70% 이하 가족에게도 조금 지원이 되는 거 너무나 기쁘다. 저희 가족은 아쉽게도 기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챙겨준다는 거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남기셨대요. 그러면서 16년 전 작고하신 그리운 외할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사셔야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야 사람 사는 나라, 제대로 된 나라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동안에 나라가 막 이것저것 어긋나 있었는데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무려 4년하고도 한 5개월 정도가 남았죠? 그렇죠. 지금도 이 정도인데 4년 5개월 뒤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시나요? 알 수가 없죠. 자, 근데 이분이 예전에 대우그룹 회장 아닙니까? 그렇죠.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회장 빅4 중에 한 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국세청이 밝혔어요. 이분이
지금 세금을 내야 하는데 미처 안 낸 세금이 369억 원이다. 세금을? 네, 그래서 상습 고액 체납자 리스트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알려왔어요. 이야하.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요 2만 1,403명 이 명단을 국세청이 공개한 건데요.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국세청이. 그렇죠. 올해는요 그 기준 금액을 더 낮췄어. 원래는 체납이 3억 원 이상이어야 공개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2억 원 이상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공개 인원이 작년보다 4,700여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아니 이제 조만간 1억으로 낮추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리스트가 꽉 차기 때문에 어허. 한동안은 2억 원을 유지할 것 같아요. 이번에 공개된 2만 1,403명 중에 개인은 15,000여 명, 법인은 6,300여 곳이었다고 합니다. 총 체납액이 11조 3,400억 원. 이렇게나 많아요? 전년보다 그래도 8,321억 원 줄었대요. 야하. 체납액 규모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말 추웠죠? 오늘도 추워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도 춥고요. 시베리아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 PD의 마음도 얼어붙고 있잖아. 저는 따뜻합니다. 아, 그런가요? 따뜻하게 입고 와가지고요. 아하. 그리고 또 저희 이 독립 공간이 예. 독립 히터가 있잖아요 또. 아하.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춥지 않은데 마음은 조금 추워요. 그래서 추운 마음을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녹여주십사 이런 부탁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셨는데 제가 안 춥다고 얘기해서 이를 어쩐다.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아 손발이. 제가 좀 솔직하죠.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다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낙전 수입 비슷하게 팟빵 플랫폼에서 나오는 캐시 있잖아요. 네. 낙캐시 수입 이거를 저희 방송에 그냥 버려주십사 이런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오늘부터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요 애청자 여러분들은요 동일한 방송이 2개 올라갈 겁니다. 하나는 유료, 하나는 무료. 근데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건 없고요. 네. 다만 유료 방송에 들어가시면 쌓였던 캐시를 저희한테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 2개 다 들어주셔도 좋고요. 뭐 시간이 없으시다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 캐시 없는데 이런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료 방송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거 없으니까요. 그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료 방송을 계속 들으면 캐시가 저절로 쌓이잖아요. 그렇죠. 뭐 따로 돈을 내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저절로 쌓이는 거 그거를 낙캐시 방송에 뿌려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준 캐시는요 그거의 절반은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니까요. 지난번처럼 기부한 다음에 저희가 기부 영수증도 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면 기부금도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요 저희 게시판에 레베카 번치 대화명 쓰신 분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12월 5일 미니멀리즘 관련 방송을 듣고 댓글을 남겨봅니다. 여러 행사를 다니시면서 바다와 쌓여있는 에코백 저도 많은데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사용처를 발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유조씨가 제주도에서 책방을 새로 개업했는데요. 책방을 찾아와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비닐봉지 대신 기부받은 에코백을 직접 골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에코백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유조씨가 직접 읽으셨던 헌책을 보내주신다고 하고요. 경불진의 두 PD님들도 경불진 애청자분들도 책을 좋아하시는 만큼 알려드리고 싶었답니다. 저도 오늘 수북히 쌓인 에코백을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제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분께 선택받을 수 있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하고 무슨 책이 올지 설레어서 기다리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댓글을 남기려고 들어왔다가 옵션비 이벤트 당첨된 걸 또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미 구매하고 즐겨 찾는 도서관마다 신청해 놓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책은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해요. 미래엔 출판사 책도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네. 마침 오늘 미래엔에서 또 야심작이 나왔더라고요. 뭔가요? 알랭드 보통
한국에서 인기 많은 작가잖아요. 그렇죠. 특별 아니고 보통. 예, 재밌네. 알랭드 보통 씨가 하는 인생학교. 요게 있는데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책을 내거든요. 아하. 이번 버전은 미래엔에서 출판권을 딱 오셨나 봐요. 그렇군요. 예, 오늘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아, 총 4권이에요, 근데. 4권. 너무 많다. 예, 이게 주제가 이제 4개이기 때문에 예. 각 주제에 맞게끔 책이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박세환님, 100년 만에 책을 10권 사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이 책도 샀습니다 하고서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사진을 또 올려주셨어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젊으실 것 같은데 100년 만에 책을 사셨대요. 네. 나이가 100세가 되셨나 봐요. 그러면 10년에 한 권이잖아요. 예, 아무튼 저희 책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이런 뜨거운 관심을 받아야 될 곳이 있죠. 그렇죠. 공익제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의 관심과 실천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공익제보자와 같은 편에 서 주세요.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벌써 참여를 했고요. 저희 많은 애청자분들도 참여를 해주셨죠. 네, 저희가 참여한 지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수증을 올려놨었잖아요. 그 사진이 지금 댓글에 5번인가 6번 페이지까지 밀려 있어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만큼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다는 얘기겠죠. 아니 근데 거기서 또 안타까운 점이 있잖아요. 저희가 인세를 빨리 기부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인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책이 안 팔려가지고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김우중 회장, 이분 기억나세요? 아, 진짜 추억의 이름 아닙니까? 예. 이걸 추억이라고 얘기하기엔 참 뭐하지만요. 세상은 넓고 도망갈 때는 많다. 아, 그렇죠. 예, 원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은 넓은데 숨어 있을 곳도 많다. 그러니까요. 베트남 어디 막 숨어 있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 숨어